안녕하세요, 올리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축 아파트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신축 아파트에는 어떤 옵션들을 넣는 게 합리적일까? 라는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답을 오늘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우리 디자이너 소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울디자인 하연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신축 아파트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연 디자이너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 옵션으로는 우선 에어컨이랑 발코니 확장 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우물천장이라던가 마감재 선택, 그리고 주방, 냉장고장을 짜신다거나 또 빌트인 가전들이 요즘에는 옵션으로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확장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장 옵션 하연 디자이너면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저는 넣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액대가 확장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한테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장이 완전 A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에 2천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한 1,000만 원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하면서 확장을 하시겠어요? 우선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추후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시기도 하고요. 발코니가 결국에는 저는 조금 창고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저는 발코니 확장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사실 확장이든 비확장이든 이거는 개인별의 기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발코니를 요긴하게 또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을 담그신다든가, 네, 작업대에서 김치를 하신다든가, 막 이런 잡동사니가 정말 많고, 거기서 또뭐 카페타리아처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단열면 사실은 확장보다 비확장이 더 좋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장했을 때 비용, 나중에 추후에 비확장일 때 비용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신축 아파트 때 확장을 해놓은 옵션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장한 집이 저도 좋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 또 트렌드가 비확장에서 베란다를 좀 재밌게 쓰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럽 분들은 발코니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건축물들을 가보면 대부분 발코니가 다 있어요. 발코니에서 다양한 식물들 키우면서 힐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건 삶의 기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아파트 특성상 구조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확장을 또 추천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네.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도 추천드립니다. 왜요? 우선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제 추후에 공사를 하시게 되는 것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우리가 직접 시스템 에어컨 업체한테 맡기는 비용과 신축에서 들어가는 옵션과 금액적인 부분이 오히려 신축할 때 옵션 선택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에어컨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에 설치하려면 천장 뜯어서 배관 설치해야 되죠. 시공 전기 입선해야 되죠. 실외기집도 다시 세팅해줘야 되죠. 정말 많은 부가적인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은 사실 굉장히 편해요. 어떤 면이 편하냐면, 일단 우리가 스탠드 에어컨은 어떻죠? 우선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공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선택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선택을 또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주방도 있어요. 네. 주방 옵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추후에 인테리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주방 옵션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실 계획이라면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입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빌트인 가구까지 옵션을 해서 나오는 네.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같이 빌트인 가전으로 들어가시는 게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근데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큰 냉장고가 필요하거나 하시면은 추후에 냉장고는 따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 처음부터 가구나 가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빌트인 가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살다가 이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 가전 제품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빌트인을 맞추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저도 반드시 빌트인 가전과 가구는 옵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 내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다이닝 식탁이 있고 주방 대면 주방이었으면 좋겠고, 그럴 경우에 이 가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또 뜯고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따져봤을 때는
빼놓고 인테리어 할 때는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떤 옵션을 넣고 이 집에 인테리어를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간다 했을 때는 어떤 옵션을 넣는 게 좋을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옵션을 넣으실 건가요? 우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코니 확장이랑 에어컨은 필수적으로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옵션을 보시면은 아일랜드랑 냉장고장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냉장고장은 추후에 따로 이제 가전을 구매하셔도 공간이 비기 때문에 냉장고장은 짤 것 같고 빌트인 가전도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중문은 하실 거예요? 중문은 집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 선택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전 청소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중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조면은 중문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견 키우는 경우에도 강아지가 현관으로 네. 확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문을 닫아놓으면 그런 부분은 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옵션 넣을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사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떤 옵션을 넣으실 것 같아요? 전체 올 수리를 진행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저는 우선 에어컨이랑 발코니 확장 외에는 모든 옵션은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문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도 내 취향에 맞게 네. 한다. 사실 근데 인테리어를 새로 들어가는 것보다 신축 옵션을 선택하는 게 비용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기존 구조 틀에서 무조건 짜여진 틀에서 거주를 하는 것보다 최근 트렌드는 본인이 원하는 니즈대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도 트렌드이기도 하고 한 집에서 거주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아예 변경을 해놓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마이너스 옵션처럼 많은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실 공사장처럼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를 표현하는 집에도 개성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아트월도 다 똑같고 바닥재 다 똑같고 그러면 사실 이 아파트에 살긴 사는데 나의 개성을 좀 표현하고 싶은 인테리어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옵션을 웬만하면 확장, 에어컨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안 네. 하시는 걸 저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바닥재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닥재가 원목 마르고 정말 하이엔드 마른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다 세대를 시공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멘트가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좀 후덜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원목 마루도 있고 이런 경우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일반적인 마루는 그냥 아파트를 구매하면은 그냥 공짜야. 근데 나 여기 공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마루만 깔지 않고 시공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도 비용을 빼주진 않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마루도 철거 비용이 네.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저는 여기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바닥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협의를 좀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닥도 타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마루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타일의 바닥 두께는 2cm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해요. 근데 마루는 1cm밖에 안 돼요. 여기 거실은 타일이고 방은 마루야. 그럼 이 단차이가 조금 생긴단 말이에요. 바닥 틈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바닥에 타일 할 건지 마루를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해야지 나중에 이걸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은 틀어지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퇴직중공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입주 청소는 어디가 합리적이고 방충망은 어떻게 할 거고 커튼, 롤스크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도 다 고려하시고 다 완성시키신 다음 입주하시는 게 편하지 입주를 해놓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려면 먼지도 나고 사람도 들고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 오늘 영상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하연 디자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신축 아파트 들어가실 때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확장은 내가 발코니 니즈가 있냐 없냐 네. 이거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